안녕하세요, 데키입니다. 이번 영상은 엠페이즈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엠페이즈가 어떤 사업에 있는지, 그리고 이제 경쟁자들은 누군지, 네, 경쟁자들은 누군지, 그리고 이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고, 왜 투자를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얘기할 거니까 너무 부담 갖주면서 들으실 필요는 없으시고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서 이런 회사가 있구나 또는 내 회사가 어떻게 되고 있구나 이런 정도로 이제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엠페이스는 태양광 섹터에 있는 회사고 여기에서 마이크로 인버터 쪽을 가장 큰 비즈니스로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인버터는 어떻게 설명을 드릴 거냐면 일단 태양광이 전력을 받을 때 이 태양에서 들어오는 거를 태양광 패널이 이제 이걸 흡수하죠. 그러면 이 흡수하면 그걸 이제 전기로 전환되는데 처음에 그 전기가 DC로 들어와요. DC라는 그 커런트로 들어오는데 그 DC를 인버터라는 그 장치를 통해서 AC로 전환시키고 그 전환된 AC를 가정에서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그 전력을. 그러니까 DC는 못 쓰고 AC로 변환돼야지 이제 가정에서 이제 전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쓸 수 있는 전기가. 그런데 이거가 현재는 내가 가장 싼 모델은 집에 이렇게 태양광을 이제 지붕에 설치한다고 예를 들면 그 뒤에다가 뒤가 아니라 그 태양광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트링 인버터라고 하는데 그 연결된 태양광 고양이가 신났네요. 연결된 태양광이 이 인버터를 통해 가지고 전환이 되는데 DC에서 AC로 전환이 되는데 그 예를 들어서 한 태양광이 한 태양광 패널이 뭐 구름이 지나가거나 그림자가 생기거나 이 쉐이드가 생기면 만약에 한 태양광이 전력의 한 70%인가 70%를 내고 예를 들어서 하나는 100을 내고 하나는 70%를 내고 하나는 30% 효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스트링 인버터를 쓰면 30% 효율 되는 거의 기준으로 모든 게 전력 그 에너지가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저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좀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를 개선하자 해가지고 지금 이 개선점의 선두에 서 있는 기업이 두 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엠페이즈랑 솔라엣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회사들은 뭐 하냐? 그럼 먼저 솔라엣지를 설명드리면 솔라엣지는 이 조그마한 태양광 패널들 뒤에다가 파워 옵티마이저라는 걸 두고 이 파워 옵티마이저는 그 똑같이 그 태양광을 이제 그 전력을 받으면 그 전력을 인버터로 보내 가지고 전환시키는 게 아니라 일단 그 파워 효율을 측정해 가지고 이 한계로 인해 가지고 전력이 떨어지지 않게 그 효율이 떨어지지 않게 이걸 관리해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 70%, 30% 이렇게 있으면 100%인 건 100%대로 받고 70%인 건 70대로 받고 이거를 다 단독인 것처럼 단독 형태인 것처럼 개별적으로 이제 전력을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인버터로 보내면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전력을 이렇게 만드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솔라 엣지랑 엠페이스가 하는 거는 마지막에 그 전환을 시켜주는 그 인버터를 여기 뒤에다가 또 달긴 하는데 태양광 뒤에다가 마이크로 인버터를 달아요. 그래서 태양광에서 전력이 오면 그거를 그냥 바로 AC로 바꿔주는 거예요. 바로 효율성 있게. 그리고 이거는 그 큰 인버터가 필요가 없어요. 마이크로 인버터로 이미 설치되어 있으니까. 또 파워 전력을 뭐 그렇게 따로 나눌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저는 간단하기 때문에 물론 가장 비싸긴 해요. 지금 이 세 개 옵션 중에서 마이크로 인버터가 가장 비싼데 그래도 가장 좀 효율이 있고 이 결국에는 기기들이 더 많아지면 고쳐야 되는 것도 많고 이제 그런 에러 사항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아직 프로븐이 많이 안 됐겠지만 좀 더 견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엠페이스가 140불이에요. 주가가 140불인데 전에 330불까지 왔다가 그게 한 2020년 22년 4분기 정도에 있었는데 330불에서 쭉 떨어져 가지고 지금 140불이니까 반 토막 이상 난 거죠.
방토막 이하가 된 거죠. 이하가 됐는데 또 최근에 좀 올라가려고 하다가 흐름이 또 안 좋아서 다시 떨어지고 한데, 지금 얘 엠페이즈는 시총이 19 빌리언 달러니까 한 26조, 25조 안 되는, 25조 원 안 되는 지금 가격의 시총이 형성이 돼 있고, 일단 여기는 태양광 시장이랑 계속 잘 될 것 같아요. 태양광이 이게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자, 이런 플레이어들이, 메인 플레이어들이 있고, 아직 엠페이즈가 그렇게 좀 B2G 이런 영업력은 좀 덜 한 것 같아요. 너무 B2C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B2B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엠페이즈는 거의 그 큰 대형 클라이언트가 한 명 있어요. 한 매출 비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한 30%인가? 차지해요, 상당. 근데 이런 태양광 비즈니스, 태양광 좀 기술이 있는 비즈니스들은 자기가 직접 커스터머랑 연결하는 게 아니라 좀 중간에 한 명을 두는 것 같아요. 좀 왜냐면 대부분의 매출이 좀 한 기업이랑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던 거는 엠페이스도 이렇게 좀 대형 고객 한 명이 많이 사가고, 이 마이크로 인버터들을. 그리고 전에 말했던 다초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한두 기업들이 사가요. 그래서 매출을 차지하는 상당 부분들이 큼직큼직한 비즈니스인데, 이게 충분히 이슈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리스크라고 볼 수 있죠. 상당히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마켓은 아직까지는 많은 플레이어들이 없어가지고 충분히 이럴 수 있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다초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다초는 이제 중국 기업이니까 거기서는 중국 정부 쪽인 회사들이 많이 사주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럴 거니까 그건 이제 다른 문제인데, 현재 당연하게 그런 이슈들도 있고, 그래서 아까 좀 더 설명드리면, 저도 이거를 봤는데, 이제 엠페이즈가 마이크로 인버터를 통해 가지고 전력을 받으면 이거를 계속 다 IQ 모델이에요. IQ 마이크로 인버터, 그다음에 IQ 콤비네이터 해가지고 전력을 좀 모은 다음에, 그다음에 컨트롤러가 이거는 배터리로 ESS 에너지 스토리지 배터리로 들어가던가, 아니면 이제 히트 펌프를 보내던가, 아니면 필요한 대로 이제 전력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는 다 앱으로 돼가지고 상당히 이제 엠페이스는 편해졌고, 예전보다 계속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보완하고 있는 단계고, 근데 여기에 왜 투자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을 때 가장 큰 거는, 왜 이제 좀 떨어졌냐, 왜 이제 왜 주가가 많이 떨어졌냐를 좀 공유 드리면, 매출 성장폭이 예전처럼 높지가 않아요. 매출 성장폭이 예전처럼 높지가 않고, 여기에서 좀 제가 이 아티클을 하나 봤는데, 그로스 프로핏은 좋고, 어디 봤었는데 없어졌네. 다시 보다가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그냥 매출이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가 일단 프로젝션이 상당히 낮았고, 요번 3분기 프로젝션이 상당히 낮고 매출 성장성이 예상보다 좀 줄었고, 여기 있었구나. 그리고 2022년 3분기부터 22년 3분기부터 매출 프로젝션이 더 이상 성장을 전년 분기 대비해 가지고 YOY로 보면 성장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네, 그 연 성장이 평균이 그때 피크가 81%라고 나와 있는데, 3분기 22년 작년 3분기에 81%, 근데 계속 줄고 있어가지고 76, 65, 지금 34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예전만큼의 성장성은 보장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매출도 그렇게 성장을 못하고 있어요. 작년 4분기부터 매출은 조금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는 이 마켓이 상당히 빨리 올 줄 알았다, 투자자들 입장에서 더 빨리 올 줄 알았는데 그 정도의 성장성을 못 보이고 있구나, 이 성장 폭이 상당히 더뎌졌다, 오히려 성장
가능성이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매출이 뭐 빠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빠졌나? 아직 저도 더 봐야 되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너무 또 다 받아들이면 너무 열심히 보고 하면 처음에 다 열심히 보면 흥미를 빨리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현재 비즈니스는 이렇고 또 흥미로웠던 게 엠페이스는 원래는 아주 내수 시장만 노리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엠페이스랑 또 이제 솔라 엣지를 비교하면 엠페이스는 이제 내수 마켓, US 마켓을 많이 노렸고 비중이 한 80% 정도 됐는데 솔라 엣지는 거의 다 이제 해외 마켓이고 내수 마켓이 약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서로 이제 거의 똑같은 비즈니스잖아요. 어떻게 더 전력을 옵티마이저를 쓰냐 아니면 마이크로 인버터를 쓰냐 그 차이인데 물론 인버터가 없어지죠. 마이크로 인버터를 쓰면 그런 차이인데 이제 서로 막 얘기해가지고 우리는 EU 마켓을 노릴 거다. 우리는 이제 내수 시장을 노릴 거다. 이런 얘기가 작년부터 있었고 그 서로 이제 좀 싸움을 하면서 문제가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다른 조그마한 솔라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고 정부 지원 받은 큰 프로젝트 하는 그런 이제 태양광 업체들이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 사이에. 그리고 지금 정부 지원금도 미국에서 점점 더 태양광 쪽은 그렇게 많이 지원을 예전처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아직 인프라망이 많이 안 걸렸다 그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뉴스에서. 지금은 별로 안 나오는데 전에 태양광 주가가 오를 때 그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태양광 마켓을 너무 하이프 시키려고 하지 않는구나 지금 미국에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이게 계속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태양광이랑 재생에너지는 제가 봤을 때 정치적으로 좀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만 여기 있으니까 너무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걸 평가하지 않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현재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쓸 것 같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제 미국도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으니까 내년에 이런 좀 재생에너지를 가져오려고 지금은 좀 마켓을 죽이고 있지 않나. 좀 잠잠하게 쓰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정부가 지원해 줄게요 라고 하면서 바이든이 지금 제 두 번째 이제 일렉 되려고 그때 이제 좀 서포트를 많이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으로 저는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루킹 어헤드 할 때는 좀 포지티브한 뉴스가 많다. 그리고 정부 지원이랑 이런 게 다시 보조금들이 다시 올라오면 확실히 가능하고 지금 이제 금리도 문제가 계속 되고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면 일단 소비자들은 그렇게 많이 쓰고 싶지 않아 하고 집에서 그러니까 생활하는 것도 좀 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레노베이션이랑 그리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설치하는데 설치비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대출을 받고 주로 할 텐데 금리가 오르니까 지금은 엄두도 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지금은 현재 미국 태양광 시장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이제 미래로 갈수록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엠페이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엠페이스는 그로스 프로핏이 되게 좋아요. 45%를 지금 도달했고 전에부터 계속 이제 프로핏은 올라오고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프로핏을 올리려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하나는 본인이 직접 팩토리를 가지고 본인이 직접 조립해 가지고 이거를 마이크로 인버터를 판매하면 되지 않나 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45%의 그로스 마진을 가지고 그로스 프로핏 마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엠페이스가 그렇게 바꾸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얘네들은 일단 그냥 서드파티한테 줘가지고 조립하는데도 지금 이윤이 나오는데 왜 굳이 이걸 하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면 좀 더 플렉시블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EU에 들어가는 유럽에서 아까 말했듯이 그 내수 시장보다 이제 해외 시장을 많이 노린다고 했고 EU 같은 데서는 이제 자기가 직접 팩토리 같은 거를 본인 거를 쓰면 더 그 회사를 좀 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정부 친화적이고 결국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슈로 직접 생각 안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다. 아직은 태양광에서 생각하고 있고, 물론 두 번째는 마진을 좀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른 애들이랑 뭐 솔라 엣지랑 경쟁을 좀 더 세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결국에는 수익성이 좋은 엠페이스를, 수익성이 엄청 좋아요. 얘네들이 뭐 ROIC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뭐 저도 이제 흥미로운 게 있어가지고 봤는데, 엠페이스가 지금 리턴 온 인베스트 캐피털이죠. 이제 투자한 거 대비해서 얼마나 이제 돈을 벌었냐라고 하는데, 엠페이스는 27%, 솔라엣지는 7%, 솔라엣지가 이제 7%. 그러니까 20%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퍼스솔러는 한 2%?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7% 미만인데 엠페이스만 혼자 수익성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수익성을 저는 보고 투자를 했고, 이 엠페이스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에 생각했을 때 수익성이 가장 좋은 회사라는 말은 치킨 게임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많이 있다. 다른 데 피어에 대비해서, 그리고 다른 회사 대비해서 확실히 유리한 위치에 있고, 물론 지금은 시장 상황이 안 좋지만 이 전체 마켓은 토탈 어드레스블 마켓이 계속 커질 거다. 사이즈가 태양광 마켓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조금 더 가정 쪽보다, 나는 지금 문제점은 이제 가정보다 점점 더 큰 프로젝트, 좀 더 큰 거ቨ먼트 프로젝트, 그리고 막 데저트에서 막 사막에서 깔고 사막에서 몇십 기가와트, 몇백 기가와트짜리, 메가와트짜리 이렇게 막 깔고 기가와트겠다. 기가와트, 메가와트 이렇게 깔고 할 텐데, 지금 조그만한 가정용 쪽에다 포커스하고 있으니까 이게 밸류에이션 타당성이 맞지 않다라는 생각도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정부 프로젝트랑 친밀도가 있는 회사가 가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마이크로 인버터든 좀 비싸기 때문에 좀 큰 시설들에 할 때는 어디로 할까요? 어디로 할까요? 그런 질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제 생각은 미래를 보고 엠페이스가 좀 더 거ቨ먼트랑 친화적이게 움직여가지고 큰 프로젝트들을 좀 많이 따오고, 마이크로 인버터를 결국에는 가격을 좀 다운시켜가지고 좀 치킨 게임이랑 경쟁성이 있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최근에 인수도 여기저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업에 인수한 게 한 2023년 7월 기준으로 한 7개 회사들 이미 인수했으니까 형 포지션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치, 1등의 위치, 1등에 투자하는 게 더 좋지 않나? 1등에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히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틀리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여기에 돈 잃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투자한 거 다 잃어도 저는 잘 투자했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만약에 진짜 부도가 나고 문제가 생기고 생각처럼 좀 안 풀렸다? 그래도 이제 웨어 플레이드라고 할 것 같은데, 물론 그 생각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가슴은 아프겠지만 배팅은 믿음이 가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당연히 리스크는 있습니다. 투자하는데 리스크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그 매출 비중이 한 기업한테 너무 크고 이런 건 있지만, 그리고 지금 정부적인 보조금 이런 지원들이 좀 적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가 좀 해결이 되면 훨씬 더 좋은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근데 금리 해결이 저희는 봤을 때는 한 4분기부터는 이제 확실히 좀 유지가 계속 되던가 아니면 더 이상 인상은 안 할 것 같거든요. FOMC 다음번에도 한 9월에 있을 FOMC도 조금 더 호의적으로 나올 거거든요. 지금 금리 인상까지는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유지를 한다. 그때 이제 봐야 되긴 하지만, 그때 어떻게 데이터가 나오긴, 이코노믹 데이터가,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저는 네, 긍정적입니다, 아직은. 그래서
가격이 지금이 그렇게 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어떤 아티클에서 누가 P 레이쇼를 좀 비교한 게 있었는데 아티클이 상당히 길어요. 저도 이거 한 명이 되게 잘 써놨어요. 이 시킹의 알파에. 그래서 저도 이거를 보다가 다는 읽지 않고 몇 번은 봤는데 다는 눈에 안 들어오고 일부만 이렇게 보면서 했는데, 예전에 엠페이즈가, 지금 엠페이즈가 P 레이쇼가 한 35 정도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말한 거 최근 기준으로 이게 23년, 네, 최근 기준이네요. 최근 한 35P가 되는데, 퍼솔러가 요즘에 잘 오르는 태양광이에요. 퍼솔러도 봐야 돼요. 퍼솔러도 봐야 되는데 아직 이거를 좀 피어 리뷰는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솔라 엣지도 얼마나 잘하는지 봐야 되는데, 일단 P만 보면 퍼솔러는 지금 100배 넘었고 솔라 엣지는 지금 50배. 그러니까 물론 솔라 엣지가 지금 엠페이즈가 비싸다 하는데 엠페이즈가 35%로 지금 가장 싸고요. 35배로 가장 싸고, 네,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익도 잘 나고 마진도 가장 좋고, 마켓에서 이 섹터에서 1등이고 사이즈도 가장 크고 현금도 많고, 이 기업을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엠페이스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하면 그 더 하는 부분들은 저는 이제 트랜스크립트를 봐야 되고, 이번 분기 있으면 그 무슨 그 어닝스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어떤 질문을 받고, 주로 질문 섹션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뭐를 하고 어떤 대화를 했는지 이런 거를 좀 보고 평가할 예정이고, 퍼스솔로를 계속 본다 하는데 계속 못 보고 있었는데, 이번 주말도 저도 여행을 갔다 오고 좀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 오느라 좀 시간이 부족했는데, 네, 그래서 뭐 다 그런 거지만 현재 그러면서 좀 이런 부분을 좀 또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분기를 갈 때 왜 이렇게 매출 프로젝션이 좀 적은 건지, 지금 한 700 정도, 700 밀리언 정도 아마 예상하고 있지 않나요, 매출? 이번 매출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끝나진 않았어요. 계속 이제 공부를 하면서 천천히 더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 사업군에 한 번 잊어버렸던, 한 번 이제 전에 생각했던 그 사업군을 다시 리캡을 하고, 그 리캡을 이제 끝났고 좀 느리긴 하지만 이제 끝났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좀 천천히 하고 그렇게 빨리 안 하는 이유는, 그렇게 빨리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왜냐면 지금 매도는 할 건 아니고 매수를 좀 더 할 예정인데, 그 매수하는 프라이싱 포인트가 물론 장에 대한 문제가 해소가 돼야 되는데, 저는 현재 마인드를 한 110불, 120불 정도로 지금 잡고 있어요. 지금보다 한 20%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 모멘텀이 지금 다운 모멘텀이어가지고 모멘텀을 따라서 좀 더 떨어질 수 있는데, 거기만 떨어지면 이제 그게 보통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은가, 이런 걸로 고민하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현재 매수, 매도, 매매 이런 생각은 다 매수 쪽으로 있고, 그 매수 가격이 한 110불? 120불? 이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는 주주고요. 저는 주주고, 엠페이스는 꽤는 아니지만 조금 가지고 있고요. 180인가 160불에 산 것 같아요, 저는. 꽤 산지는 오래됐는데, 그때 더 안 산 거를 결과적으로는 당연하게 생각하네요. 올 초에 올랐을 때 플러스가 됐거든요. 올 초에 태양광이 상승을 했을 때, 그때
엔페이스 많이 올랐네 하고 좋아했는데 지금 이제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했으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주식 투자할 때, 내 주식이 올라가면, 너무 좋다. 더 샀을 걸. 그러고 이제 떨어지면, 덜 샀을 걸. 이렇게 하는데, 그런 감정에 일희일비하는 것보다 오랫동안 투자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네. 오랫동안 가지고 그냥 내가 그 주가를 데이 트레이딩을 안 할 거면 물론 그리고 너무 심심하지 않게 좀 스윙 트레이드도 한 번씩 하면서 물론 심심하다고 하면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너무 아무것도 안 하면 흥미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일부는 그렇게 트레이딩하고 일부는 하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별 내용 아니었는데 얘기하는데 25분? 거의 30분 대화했네요. 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뭐 또 추가 질문 있으시고 뭐 고민 아니면 생각 있으시면 엔페이스는 물론 떨어지면 한 110불, 120불 생각하지만 지금 가격에서는 저는 너무 다운 트렌드이기 때문에 더 떨어진다고 뭐 떨어지는 칼날 잡는 것까지는 아니고 한 110불, 120불이면 진짜 고려해 볼 좋은 가격대가 아닌가 를 생각해 가지고 지금 매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120불, 110불 말하니까 116불 정도에 오면 사는 걸 진짜 고려해 보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리고 이제 퍼스트롤러가 도대체 왜 이렇게 하이프가 있었는지 좀 이해를 하는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매수 시점이 그렇게 빨리 올 것 같지 않아서 급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네, 그래 급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요. 투자할 때 너무 급해도 좋을 게 없고 그냥 혼자 계속 곱씹어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이 종목을 좋아하지? 이 종목의 리스크 포인트는 내가 잘 알고 있는 건가? 내가 이 종목을 돈을 다 잃어도 내가 투자를 다시 돌아가면 같은 결정을 내렸을까? 아니면 내가 전에 실수했던 그 투자 시점이랑 투자 포인트들이 아니면 매매 포인트들이 뭐가 중요한가 이런 거를 지금 좀 계속 보면서 리캡하고 그러니까 이 사고팔고의 잘못은 지금까지 느낀 거 중에서는 매일 매매하는 사람이랑 한 달이랑 그 거래 주기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기에 맞춰서 전략을 짜시면 되고 하루 투자 매일 트레이딩 하는 사람이랑 매주 트레이딩 하는 사람이랑 몇 달 만에 한 번씩 아니면 거의 트레이딩 안 하는 사람은 몇 년 동안 거의 트레이딩 안 하는 사람들은 이 타임 호라이즌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보는 그 미래 시각이랑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그림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번 분기, 다음 분기에 뭐가 있어? 아니면 몇 주 후에 얼마나 좋은 소식이 있어?가 아니고 몇 년 후에 이 시장이 2003년엔 안 열렸어. 그러면 4년, 5년, 6년 또는 30년에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길게 보고 천천히 더 투자를 늘려가는 거지. 짧게 보면 이 플럭추에이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저도 뭐 당연하게 사람이기 때문에 보면서 빠졌네 하고 기분이 좀 그 당시 시점보다 좀 떨어지고 주식이 올라가면 기분이 좋네 하는 그런 행복과 저조함? 하여튼 그런 감정의 기복은 있지만 그 기복들을 계속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크게 나한테는 의미 없다라는 그 멘탈리티로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말이 길었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